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차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사 4회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에 7번에서 11번까지. 이거 경제 지문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 효용이니까 경제 지문이겠죠? 사회 지문인가? 하여튼 봅시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 기대 효용 이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대 효용 이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높은 거를 선택한다. 이제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대값이라는 게 뭡니까? 상금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죠. 그 상금을 딸 확률을 곱한 거. 그래가지고 기대값을 막 계산해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10원이라도 기대값이 높은 걸 선택한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고르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걸 설명한 게 이제 전망이론, 프로스펙트 시어리, 그죠? 전망이론이래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했다. 전망이론. 전망이론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요거 확실성 효과, 손실 회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보유 효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그죠? 그걸 쭉 설명한 겁니다. 그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쭉 읽어지고. 뭐 다만 요거 같은 경우 좀 요거 이제 고립 효과, 그죠? 아이솔레이션 이펙트 요거 조금 이제 볼만하죠. 요거 좀 다른 건 나중에 읽어보면 다 이해되고 요 부분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 프레이밍 효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막상 어쨌든 어떻게 물었든 간에 결과는 똑같아. 근데 질문 방식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요게 어디냐면 여기네. 여기 요거네요. 그죠? 10번이 조금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 효과, 그죠? 아이솔레이션 이펙트다. 이거 이제 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100만 원을 딱 지급했어. 그때 이제 50% 확률로 100만 원 추가로 받을래? 아니면 무조건 50만 원 받을래? 100% 확률로. 요걸 선택하는 거랑, 아니면 두 번째 질문. 그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먼저 200만 원을 줬어. 그럼 50% 뺏길래? 아니면 100% 확률로 50만 원 뺏길래? 요거는 뭡니까? 이득에 관한 거고, 이건 이제 손실에 관한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추가로 받을 건가? 결국 200만 원 받을 건가? 아니면 100만 원 받고 난 뒤에 무조건 50만 원 더 주고 해서 150만 원 받을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거는 뭐예요? 200만 원을 받을 수,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15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2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을 뜯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 뜯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은 2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100% 확률로 5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는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 그죠? 100, 200, 150 세 가지 선택할 어떤 결과값이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200, 그 다음 100, 그 다음 150 이 세 가지 결과가 나오니까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질문하는 게 달라요. 그죠?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건 이득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요거는 이제 손해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고립 효과, 아이솔레이션 이펙트가 나타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면 조금 조심하면, 그죠? 문제 푸는데 어려움도 없고, 이해하는 지문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네, 본문 넘어갑시다. 네, 본문 봅시다. 1문단. 어느 드라마에서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이거 뭐 오징어 게임 2죠, 그죠? 오징어 게임 2. 이제 빵을 고를래, 복권을 고를래 하는 장면이 있다. 작지만 확실히 이제 이득을 얻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작지만 확실한 이득이 빵이죠, 그죠? 근데 복권은 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걸리면 대박이죠, 그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그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기대 효용이라는 이론이 있다. 기대 효용. 기대 효용에 따르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특정 선택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효용인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그죠? 가장 기대 효용이 큰 걸 고르겠지. 그러니까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죠? 기대 효용값. 그러니까 어떤 상금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나온 게 기대값이잖아요. 기대값이 가장 큰 거를 이제 고를 것이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이 문단. 하지만 트버스키와 이제 카더먼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설명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 아닌 경우가 있다. 아닌 경우를 쭉 이제 나열합니다. 봅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죠? 그래서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을 정리한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비합리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이유, 그걸 이제 정리한 게 전망 이론이겠네요. 봅시다. 전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확실성의 효과, 그 다음에 그 손실 회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보유 효과, 총 다섯 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가 그 전망 이론에 포함되어 있다. 봅시다. 그 전망 이론 다섯 가지를 설명한 끝인가? 그렇네요. 그죠? 봅시다. 여기가 확실성의 효과. 그 다음에 여기가 손실 회피. 그죠? 아니구나. 여기가 확실성의 효과, 여기 손실 회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사 효과. 그죠? 여기가 뭐야 이거 다시. 반사 효과, 이 고립 효과. 여기 고립 효과. 여기는 보유 효과.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가 이제 확실성의 효과, 그 다음에 그 손실 회피, 그 다음에 그 반사 효과, 그 다음에 고립 효과. 그다음 여기가 마지막 문단이 보유 효과. 그죠? 요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다섯 가지 설명하면 끝이네. 봅시다. 일단 확실성의 효과부터 봅시다. 전망 이론에서는 3문단, 그죠? 전망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대 효용 말고도, 기대 효용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상금에다가 그 상금을 따른 확률을 곱한 거죠. 그게 이제 기대 효용, 기대값 말고도 선택지의 확실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확실성 봅시다. 예를 들어 100%의 확률로 이제 90만 원을 받는 선택지, 이걸 고르게 되면 무조건 이제 90만 원을 따는 거야, 그죠? 10% 확률로 이제 1000만 원을 받는 거야. 10% 확률로. 그러니까 90%는 탈락이고, 그죠? 꽝이고, 10%는 당첨이 되는데 당첨되면 1000만 원을 받는다. 야, 이런 선택지가 있다면 두 선택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기대값을 계산해 봅시다. 기대값은 받을 돈에다가 확률을 곱한다, 그죠? 상금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게 기대값이니까. 그러니까 100%니까 뭐 1이죠, 그죠? 확률은 1이다. 90만 원이고, 그다음 1000만 원에다가 10%니까 10분의 1 곱하게 되면 100만 원이네. 그러면은 기대값으로 따지게 되면 두 번째 경우가 기대값이 더 좋네. 더 높죠. 그죠? 더 크네요. 그럼 이제 받는 돈의 양과 이제 그로부터 얻는 효용이 비례한다면 기대 효용이 이론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한다고 판단하겠죠. 그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야 90만 원 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람들은 첫 번째 선택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그걸 조금 더 이제 선호하더라.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걸 이제 확실성 효과라고 한다. 이거 뭐 어렵지 않고. 두 번째, 4문단. 하지만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손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손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득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확실한 손실, 만약에 이걸 고르면 확실한 손실이야. 근데 이걸 고르면 불확실한 손실이야. 그런 경우를 봅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확실한 손해는 안 보려고 하고 어떡하다 확률로 계산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본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가지고 불확실한 손실을 고른다. 손실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손실 회피와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손실 회피라 그러네요. 손실을 안 당하려고, 그죠? 손실 회피란 손실의 정도가 크지만 발생 확률이 낮은 손실보다는 손실의 정도가 작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을 더 싫어한다. 그죠?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게 뭐다? 손실의 정도가 크지만 확률이 낮은 거. 그러니까 안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고른다. 걸리면 이제 와장창 손해 보는 거지. 그런데도 확실한 손해보다는 이게 낫다. 안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고른답니다. 그게 이제 손실 회피다. 100%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럴 성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확률적으로 더 많다. 그죠? 그렇게 봅니다. 또 다음 거, 세 번째 거.
반사 효과 봅시다. 반사 효과. 이건 이제 오문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오문단. 즉 사람들의 확실성에 대한 선호는 사람들이 확실성.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이득이냐, 이득에 대한 확실성,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확실성, 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확실성에 대한 어떤 선호는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냐, 아니면 손실과 관련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이익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익을 얻으려고, 손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확실한 어떤 손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이제 반사 효과라고 한다. 그럼 뭐, 왜 반사 효과 안 해도 그냥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달라지는 현상을, 그죠? 이익이냐, 어떤 손실이냐에 따라 이제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그 재단하는, 판단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반사 효과다. 사람들은 이득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확실성 효과에 따라 이제 그 위험 회피 결정을 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손실 회피에 따라 위험 선호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득과 관련돼 있으면 어떤 뭐 위험을 회피하고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 있으면 위험을 조금 피하려 한다. 오케이. 그게 이제 반사 효과다. 또 다음 거 이건 이제 고립 효과 봅시다. 한편 사람들은 복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을 더 잘 기억한다. 이런 이제 고립 효과란다. 응? 사람은 복수의 자극, 그러니까 자극이 여러 가지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서 그 익숙한 자극 말고 좀 다른 것들과 좀 차이가 있는 독특한 거 그런 걸 더 잘 기억한다. 뭐 그렇겠지, 그죠? 이런 이제 고립 효과를 하는데. 고립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모든 선택지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또 공통으로 제시된 조건은 크게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선택지 중에 이제 둘 다 선택지가 있는데 선택지 1번, 선택지 2번이 있는데 모든 조건이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의 조건이 일치하고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는 약간의 차이로 이제 그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더 주목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겠지, 그죠? 공통 조건에 무슨 신경 쓸 필요 있나?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지점만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공통 조건 이거 고르나 저거 고르나 공통인데 무슨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여튼 이게 고립 효과래요. 그래서 봅시다. 모든 선택지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공통으로 제시된 조건은 크게 집중하지 않고 당연한 얘기지. 다른 선택지와 이제 차이가 있는 개별적 선택지에만 존재하는 요소에 이제 더 집중한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이게 고립 효과래요. 이에 따라 이제 결론만 생각할 때는 동일한 선택지일지라도 만약에 그 결론을 생각할 때 선택지가 동일하대, 똑같은 결론이 내린대, 둘 다 1번 선택지든 2번 선택지든 동일한 어떤 그 결론이 나온대. 이거 그건 뭐 선택을 왜 하라는 거지? 이라 할지라도 선택과 이제 문제와 선택지가 제시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제시되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 그러니까 문제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결과는 똑같은데 형태에 따라서 이제 고른다. 선택지 달라진다. 봅시다. 이때 이제 개별 선택지에 이제만 존재하는 요소를 이득과 관련하여 제시하느냐, 이득과 관련하여 제시하느냐, 손실과 관련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데 이득과 관련하여 제시하느냐, 아니면 손실과 관련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어떤 그 확실성의 효과와 이제 손실 회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핵심은 뭔 얘기냐면 결론만 생각할 때는 동일한 선택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왼쪽 그 제일 아래쪽에 이에 따라 결론만 생각할 때는 동일한 선택이래. 그러니까 결론 1번 선택지를 고르든 2번 선택지를 고르든 결론은 똑같아. 근데 그 형태, 그러니까 이익에 관해서 물었거나 아니면 또 손실에 관해서 물었느냐에 따라 그 묻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고르는 게 달라진다. 이익에 따라서 뭐 이렇게 묻는 이익에 관해서 제시했다면 확실성의 효과가 작용할 거고, 손실에 관해서 이제 제시했다면 어떤 손실 회피, 그죠? 그런 효과가 작동하겠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만약에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대답이 달라진다, 그죠? 똑같은 어떤 대답을
그 어떤 뭐 이거 묻는다 똑같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비슷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물어본다, 뭐 정치에 관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죠? 사람들이 뭐 예스, 노를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막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지지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랑 앞에 막 누가 그 사람이 막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나열해놓고 뭐 이러한 사람을 지지하시나요? 이런 묻는 게 이제 그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고립 효과다. 뭐 그런 어떤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죠. 요런 거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고립 효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뒤에 문제가 뭐 고립 효과는 별로 없고 뭐 다른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여튼 봅시다. 뭐 그런 게 이제 고립 효과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이제 보유 효과. 이거 마지막이죠. 전망 이론에서 사람들의 이제 비합리적인 결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이제 개념 중에 이제 보유 효과라는 것도 있다. 전망 이론에서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개념 중 보유 효과라는 게 있대.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게 뭐 지금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전망 이론인데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한 소리 써놨네요, 그죠? 어쨌든 뭐 보유 효과라는 게 있대요. 보유 효과 봅시다. 보유 효과는 자신이 소유한 것 이거 6월 모의고사인가 9월 모의고사인가 이런 거 있지 않았나, 그죠?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죠? 여기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보유 효과가 발생하면 특정 대상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대상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게 내 소유로 지금 내 소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아닐 때보다 내 소유일 때 조금 더 많이 가치를 더 부여한다. 더 높게 부여한다. 보유 효과가 발생하면 특정 대상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 즉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좀 주관적인 게 좀 들어간다. 보유 효과에 의해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가중치 부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이것들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가급적 이를 유지하려고 한다. 가중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이제 결과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게 없죠, 그죠? 문제도 어려운 거 없고 내용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림 효과에 대해서 조금 뭐 문제 하나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죠? 문제 뭐 볼만한 게 있나? 이거 봐야 되나? 9번 이런 거 봐야 되나요? 어렵지 않죠? 볼까요, 그래도? 위글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이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봅시다. 일단 보기 뭔 내용인지. 일단 게임은 두 단계다. 1단계는 25% 확률로 이제 당첨이 되는 추첨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25% 확률로 이제 추첨이 된대. 그러니까 당첨되면 그 25%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이제 다 탈락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게임 끝난 탈락. 2단계로 넘어간다면 당신은 다음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1단계 추첨 결과가 나오기 전에 2단계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1단계가 지금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2단계에서 어떤 선택할래 물어봤다는 얘기죠.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 모릅니다. 그죠? 탈락됐는지 25% 안에 들어간지 몰라 1단계에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었다고. 어떤 걸 선택할? 기억. 80% 확률로 400만원 받기. 이거 뭐야? 확률에다가 400만원 그 상금이니까 곱하면 320만원. 그죠? 48에 32. 그죠? 100% 확률로 300만원 받기. 이건 100% 확률 1이죠. 300. 그러니까 기대값으로 따지면 니은이 300이고 기억이 이제 320만원. 좀 더 높네요. 근데 아까 확실성의 효과 있지 않았나? 확실성의 효과? 이득에 관해서는 확실성의 효과가 작용하죠. 그죠? 확실성의 효과. 그러면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지. 100% 300만원 그러니까 혹시나 20%에 걸려가지고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대값은 이게 높지만, 그러니까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이걸 고르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고른다. 왜? 확실성의 효과 때문에. 그죠?
100% 300만 원 받을 거니까. 이거 100만 원 더 받으려고 해다가 괜히 20%에 걸려가지고 땡전 한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니은을 고르겠지. 요게 이제 확실성 효과다. 그 다음에 상황 2 봅시다. 상황 2. 게임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면 당신 두 번째 상황입니다. 1번 상황과 완전히 달라. 그죠? 봅시다. 게임은 한 번의 선택으로 딱 끝난다. 한 판이다. 당신은 다음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디귿 20% 확률로 400만원 받기, 25% 확률로 300만원 받기. 뭐 계산해 봅시다. 이거 4, 2, 8, 뭐 80만원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25 곱하기 3이니까 75만원. 디귿은 80만원, 기대값이 80만원, 리을은 기대값이 이제 75만원이니까 기대값은 디귿이 높죠. 그죠? 80만원, 75만원이니까 5만원 더 많네, 디귿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디귿을 고르겠지만 이건 좀 이상하네. 이거 뭘 골라야 돼? 20% 확률로 400만원 받는 거, 25% 확률로 300만원 받기. 이 두 상에서 받을 수 있는 또 돈의 양과 그로부터 받는 효용은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돈 받은 만큼 그만큼 효용이 높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그런 얘기고. 그럼 이거 뭘 선택하겠어요? 이러면 확률 높은 걸 선택하지 않나? 봅시다. 뭐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입니다. 고림 효과와 확실성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상황 1에서 당연히 일단 확실성의 효과로 이제 그 확실히 니은을 고르겠지. 왜냐면 100% 받는 거니까. 그죠?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이득 면에서는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니은을 고르겠지. 고림 효과는 또 뭐야? 근데 고림 효과는 그거잖아요. 그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득과 관련해서 제시하느냐, 어떤 뭐 손실과 관련해서 제시하느냐에 따라 어떤 뭐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 프레이밍 효과, 그죠? 동일한 문제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뭐 고림 효과는 크게 뭐 작동 안 하는 것 느낌 드는데 어쨌든 간에 고림 효과도 그런 얘기 했었죠. 고림 효과에서 그 이득적인 걸로 묻느냐, 손실적인 걸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했으니까 역시나 뭐 작동했겠지. 이득적인 걸로 물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80% 확률로 400만원 받기냐, 뭐 100% 확률로 300만원 받기냐, 요거만 차이가 있고 다른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신경 안 쓰고 요 선택지에서 다른 차이점만 본다. 뭐 그거만 집중한다 그랬으니까 뭐 고림 효과는 다 작동하겠지. 뭐 모든 그 질문의 상황에서, 그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답은 1번이 될 것이다. 뭐 다른 건 뭐 확실히, 그죠? 다르죠, 그죠? 근데 뭐 상황 2에서는 뭐 상황 2에 대한 뭐가 있나? 디귿 리을 3번 봅시다. 기대 효용. 기대 효용 필요 없고.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해 상황에서 뭐 이게 더 확률이 그 기대값이 높잖아. 디귿을 모르겠지. 틀렸고, 그죠? 기획을 여기 봅시다. 5번 봅시다. 사람들이 기대 효용 이론에 이제 부합하는 선택만 한다면 상황 1에서는 기획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확률 그 기대값이 높은 걸 선택할 거니까 2에서는 디귿을 선택할 것이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겠지. 이거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무조건 그 기대값이 높은 걸 선택할 거니까. 이것도 별로 이제 그죠. 이게 좀 고림 효과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답은 1번 나와버렸죠. 어렵지 않다. 이것도 볼까? 뭐 적용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적용 추론 10번. 6걸 바탕으로 이제 보기에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에게 먼저 100만 원을 지급했대. 100만 원 주고 이제 50% 확률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건가? 아니면 100%의 확률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건가?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100만 원 받을래? 그냥 50만 원 받을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확실성 효과로 50만 원 받겠지, 그죠? 100만 원 운 좋으면 100만 원 받고 운 나쁘면 땡전 한 푼 못 받는 그런 경우보다 50만 원을 100% 확률로 50만 원 받겠지. 했더니 후자 선택하였다, 그죠? 이건 확실성의 효과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먼저 2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50% 확률로 100만 원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100%의 확률로 50만 원을 돌려줄 것인지를 선택하고 했더니 이게 이제 고림 효과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결과는 똑같잖아. 1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100만 원 받을래? 그죠? 그 2분의 1 확률로 100만 원 받을래? 1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추가로 그냥 100% 확률로 50만 원 받을래? 이거랑 200만 원 지급한 후에 50% 확률로 100만 원 돌려줄래? 아니면 그 100% 확률로 50만 원 돌려줄래? 이렇게 하니까 전자를 선택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혹시나 안 걸릴 수 있으니까 50% 안에 들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 확률로 50만 원 뜯기는 것보다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도박해 보는 거지. 그리고 전자를 선택한답니다. 요게 이제 그거네. 요거 이 고립 효과네요. 그죠? 아이솔레이션 이펙트네. 그죠? 답 5번입니다. 봅시다.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어떤 선택을 한다. 그죠? 이득을 볼 때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러죠. 확실한 걸 고른다. 근데 손실을 볼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위험 선호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반사 효과가 나타났다. 반사 효과? 근데 반사 효과도 나타나고 이제 고립 효과도 나타났네요. 결과는 똑같잖아. 그 어떤 선택지가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상황과 돈을 100만 원 지급한 후에 한 상황과 돈을 200만 원 지급한 후에 한 상황과 지금 똑같지 않나? 이거 반사 효과도 반사 효과지만 이것도 뭐 고립 효과, 그죠? 에 대한 얘기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반사 효과는 이거죠. 이득의 상황에서 확실히 그 이득에 관련된 상황에서는 이제 확실성 효과, 그 다음에 또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이제 손실 회피 효과, 그죠? 로스 어벌전, 어벌전 그런 거랍니다. 그렇고 11번 적용추론 또 봅시다. 보유 효과가 뭐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거 너무 쉬운데 봅시다. 사람들은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고 A에는 어떤 머그잔을 제공하고 A에는 머그잔을 줬어. B에는 고급 초콜릿 줬어. C는 아무것도 안 줬나? 이후 A에게 이제 그 원하면 머그잔을 고급 초콜릿과 바꿔주겠다라고 하자 10%만 교환을 원했고 B 같은 경우에도 원하면 고급 초콜릿을 이제 머그잔으로 바꿔준다라고 하자 10%만 교환을 원했다. 잘 안 바꾸라 그러네. 근데 C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그잔과 초콜릿 중에 원하는 거 골라라 라고 하니까 머그잔 선택한 비율과 고급 초콜릿 선택한 비율이 거의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 한 50-50 된다. 50% 되는데 근데 머그잔을 먼저 받은 놈 그 이제 자기가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야, 이 머그잔이 더 좋아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초콜릿을 받았잖아요. 초콜릿이 더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보유 효과에 대한 얘기다. 너무 쉬운데 답 4번입니다. A와 B는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의 가치를 그 대상의 일반적인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뭐 보유 효과잖아요. 보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네요. 이게 단가?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게 아마 기출 문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7월 모의고사인가? 모의고사에서 본 것 같은데. 확인해가지고 또 영상을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지 그래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니다.